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신사고 우교과서 1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집으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상우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상우의 마음이 바뀌고 그 관계가 어떻게 점점 가까워지는지, 그리고 상우가 혜연이라는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는데 철이라는 인물과 혜연이가 더 가까우니까 철이가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우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121쪽 더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장면 번호 65 마당입니다. 바람은 사정없이 불고 나무도 풀도 모두 한쪽으로 기운다. 상우도 할머니도 자다 깬 뒤라 모두 속옷 차립니다. 상우는 할머니를 재촉한 변소 쪽으로 간다. 걷는 모양으로 보아 똥이 엄청 마려운 것 같다. 빨리 와. 할머니 아직 정신이 안 들어 헤맨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급한 상우는 먼저 불을 켜고 들어간다. 문을 활짝 열어뒀지만 무섭다. 어딨어? 할머니. 이때 문 앞으로 작은 돌 하나가 날아온다.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 어딨어? 안 보인단 말이야. 할머니 웅크린 채로 개걸음을 치며 다 상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본다. 됐어. 거기 자면 안 돼. 할머니 끄덕끄덕 추워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누른다. 자, 할머니 도리도리. 자,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상우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화장실 앞에 와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언덕입니다. 역시 혜연은 없다. 혹시 오고 있나 하는 마음에 저 아래를 본다. 혜연은 안 보이고 또 철이가 지게를 치고 오고 있다. 혹시 혜연이는 놀다 왔나라는 생각이 들자 철이가 더 미워진다. 이번엔 전번보다 더 능숙하게 소리친다. 미친 소다 빨리 뛰어 빨리. 철이 상우의 목소리 알아듣고 전속력으로 달린다. 쪼다 겁쟁이. 더 빨리 더 바로 뒤에 온단 말이야. 뒤에 있어 더 빨리. 철이 속도를 더 내려다 무거운 지게 때문에 발이 꼬여서 나동그라진다. 뒤를 돌아보니 손은 없다. 아픔을 참으며 상우를 노려보는데 상우는 휙 도망친다. 상우답다. 왜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런 거죠. 자, 상우와 철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뭐 때문이냐? 자신이 좋아하는 혜연이와 친한 철이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철이를 골려줄 마음에 미친 소가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지게를 쥐고 달아나던 철이가 넘어집니다. 상우의 거짓말임을 알고 화가 난 철이는 상우를 노려보고 상우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 구조를 잘 파악해 두셔야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터덜거리며 가던 상우, 모퉁이를 도는 순간 철이와 마주친다. 헉 하고 놀란다. 잘못한 게 있죠? 철이는 몸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났다. 다리도 절고 있다. 상우의 거짓말 때문에 다친 거죠. 상우는 철이의 눈빛에 졸아서 가만히 있는데 철이네 똥개가 상우를 비난하는 듯 마구 찢어댄다. 지난번에 상우에게 당한 것까지 기억하는 듯하다. 철이는 매섭게 노려보기만 한다.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때리진 않으니 고맙다. 그래도 체질상 사과는 못하겠다. 자, 체질상 사과는 못한다. 이 철이의 성격이죠. 자존심이 강하다 이 소리죠. 뭐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정상인 거죠. 자, 여길 벗어나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큰맘 먹고 평소 할머니가 쓰는 수화를 흉내내본다. 뜻은 모르지만 대충 이럴 때 쓰는 말 같다. 재빠르게 미안 수화를 하고 후다닥 달아난다. 똥개 더 이상 안 짓는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수화를 사용한 거죠. 소심한 성격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라 헉헉대며 걷고 있는 상우를 혜연이가 부른다. 너랑 놀려고 하루 종일 찾았대이. 철이 오빠한테 물어서 누구 집에도 갔다 아닌가. 자, 방으로 돌아왔나 보죠. 장면이 바뀝니다. 할머니는 가늘게 코를 골고 상우는 말똥말똥 잠을 못 이룬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다가 다시 얼굴 내밀고 희죽희죽 또 덮었어. 왜 그런 거죠?
혜연이가 같이 놀러가 찾았다라는 말에 어떤 기쁜 마음과 설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장난감을 모두 누워놓고 고르는 상우. 혜연에게 줄 것들을 챙기는 중이다. 그녀가 기뻐할 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부서진 로봇. 반창고를 칙칙 감고 구석에 누워있다. 로봇 그림 엽서는 끝까지 갈등하다가 망가진 로봇 대신에 자기가 갖는다. 그러니까 상우가 로봇 그림 엽서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루에 앉아서 마루 기둥에 걸린 거울 앞에 서 있는 상우. 휘파람을 불며 얹혀있는 빛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서 머리를 빗는다. 이리저리 넘겨보다가 다시 흐트려보다 보지만 앞머리가 너무 길다. 묻수 없지. 할머니 뭔지도 모른다.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인물의 심리를 간접 제시한다.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혜연이에게 초대를 받았고요. 자,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웃음이 나고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거. 상우의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기쁘고 설레고 기분이 좋다라는 상우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대화라든가 행동 그리고 뭐 표정 같은 것도 여기 속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죠. 123쪽입니다. 자, 이제 마당입니다. 수도가 상우가 낡은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앉아있고 할머니는 과일을 집어든다. 이발하려는 중 상우 손에 든 거울을 보며 휘파람을 불면서 할머니에게 조금만 잘라달라고 손짓한다. 자, 할머니 손짓으로 상우를 따라하며 짧게 해라며 확인한다. 상우도 끄덕인다. 할머니도 끄덕끄덕. 상우 거울을 반사시켜 할머니 눈을 괴롭힌다. 할머니 눈이 부셔서 쩔쩔맨다. 뒷머리를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한다. 졸고 있던 상우 눈을 뜬다. 거울을 보며 경악한다. 누가 봐도 우스운 짧고 이상한 머리. 자, 지금 상우는 조금만 잘라달라고 하고 할머니는 짧게 잘라달라고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랬더니 뭡니까? 아, 이게 뭐야? 왜? 아, 난 몰라. 짧게 자르려 했잖아. 자, 같은 손짓하며. 자, 같은 손짓을 하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 조금만 자르려 했잖아. 조금만. 우왕 이젠 혜연이도 못 만나. 머리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우 눈이 퉁퉁 부었다. 아직도 분노를 삼키지 못했는지 활바산이다. 밀차에다 혜연이에게 줄 장난감을 꾸리고 있다. 할머니가 넌지시 오락기를 빌어준다. 밭대리도 없는 걸 창피해서 어떻게 줘? 할머니 슬그머니 포장지를 갖고 와 다시 오락기를 집어든다. 포장지로 정성스레 싼다. 상우 거울을 보며 보자기로 이런저런 형태로 만들어 머리에 써본다. 보자기는 하나밖에 없는 낡은 보자기로 닭 싸울 때, 장에 갈 때, 그리고 이발할 때 쓰던 보자기이다. 진지한 상우. 자, 이상한 머리를 가려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꾸리는 중. 낮잠 잡은 상우가 깬다. 할머니 마당에 서서 상우에게 손짓한다. 이리 와 같이 가자. 상우 무시하고 다시 눕는다. 혜연이가 올지도 모르는데라고 말하며 머리를 긁는다. 머리가 허전하자 머리통을 감싸주고 할머니를 노려온다. 할머니 그 보자기로 꾸린 보따리를 상우 보란 듯이 등 뒤로 들고 가고 있다. 자, 조그만 집이 곧 허물어질 것만 같다. 방 안에서 쿨루쿨루 기침소리가 들린다. 대돌 위엔 낡은 신발 2개와 상우의 새신이 놓여있고 마당 구석에 처박혀있는 낡은 자전거가 낯이 있다. 자, 그래서 박영감님 댁을 방문한 거죠. 박영감은 기침을 하며 누워있고 할머니 걱정스레 내려다본다. 내 손자요. 길에서 한번 봤소. 힘든데 뭘 이리 오고 그랴. 일이 아파서 어쩌오. 괜찮아. 늙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미련은 남아갖고 이래저래 남들 고생만 시키고. 상우는 더러워 죽겠다는 표정이다. 할머니는 힘들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보자기 속에서 색깔도 요란한 약병을 꺼낸다. 이게 뭐요? 몸에 두루두루 좋으냐. 쓸데없이 그런 비싼 건 왜 할멈이나 들지. 낸 또 많이 있어. 이것도 다 드시오. 다른 건 집에 많지만 보자기는 하나래요. 통역하는 척하면서 왜죠? 보자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자기로 두건을 만들어 쓴 상우. 밀차에 장난감을 싣고서 집을 나선다. 상우가 작은 신을 접쳐 신자 할머니가 새 신을 얌전하게 대령한다. 촌스럽게. 자, 지금 할머니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해연이내로 가는 언덕. 장난감을 잔뜩 실은 밀차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상우. 해연이내로 가는 길이다. 중간에 멈춰서서 땀도 닦는다. 힘들지만 기쁘다. 그런데 장난감 가운데 포장기로 쌓인 게 끼어있다. 상우, 펴보지 않아도 알겠다. 할머니가 포장한 오락기이다. 상우 몰래 실었나 보다. 에이 참, 쓰지도 못하는 걸. 쪽팔리게. 시간이 흘렀어요. 빈 밀차를 탈탈거리며 내려오는 상우. 가슴엔 혜연이가 준 인형을 안고 싱글벙거리다. 멈춰서서 신을 다시 접쳐 신는다. 혜연이 앞에서 신고 있느라 고생했는지 발을 빼 발가락 운동을 해본다. 발가락이 피곤한 상우. 잠깐 좋은 생각이 났는데 밀차를 썰매 삼아 타고 내려오다가 뒹군다. 뒹구는 중에 접쳐 신은 신발이 벗겨진다. 상우 다친 발가락을 감싸진다. 밀차는 찌그러진 채 개울에 처박혀 있다. 상우랑 혜연이랑 같이 놀았고요. 상우가 헤어지고 나서 돌아오던 중에 밀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쳤습니다. 다른 길인데요. 다친 발을 절룩이며 신을 질질 끌면서 걷는 상우. 그래도 인형은 꼭 안고 있다. 그때 언덕 위에서 철이가 소리친다. 빨리 뛰어. 위험해. 상우 위를 본다. 철이다. 똥개도 덩달아 지저댄다. 미친 소가 넘어오고 있어. 위험해. 도망가. 상우 비웃는다. 여유있게 건데 철이가 더 난리다. 상우도 슬슬 헷갈리며 겁이 나기 시작한다.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처럼 거짓말로 복사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일까? 뒤를 보지만 소의 그림자도 안 보인다. 올려다보니 철이와 똥개는 더 다급하게 소리친다. 마치 그들 뒤에 미친 소가 있는 듯. 연기라고 치면 상우보다 100배 낫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뛰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거짓말에 속은 거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고 진짜 소한테 바치는 건 생각하기도 싫고 상우가 걷는 척하면서 슬슬 속도를 낸다.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미친 소의 침 뱉는 소리가 들려온다. 으악,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접쳐지는 신이 말썽이다. 할머니의 말을 들을걸. 속는 셈치고 진작부터 뛸걸. 슬슬 참회의 눈물이 쏟아진다. 소는 이미 상우의 등에 침을 뱉는 것 같다.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아 넘어지는데 그 순간 철이가 나타난다. 자, 이제 철이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자, 빨리 오솔길로 올라가. 빨리. 똥개도 크르렁거리며 나름대로 소를 겁주고 있다. 상우 달려 오솔길로 피한다. 철이 그제야 막대기를 버리고 도망간다. 열받은 소는 맹렬히 쫓아오고 철이와 똥개는 바치기 직전 오솔길로 피한다. 소는 전속력으로 돌진해 사라진다. 상우는 할 말이 없다. 아직도 무섭고 떨린다. 똥개는 생생내듯이 떳떳하게 몇 번 치는다. 철이 말없이 돌아서는데 자, 참 철이 대단하네요. 말없이 돌아선대요. 전번엔 미안했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이게 갈등 해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니는 사과를 2번씩이나 하나. 뭐라고 합니까?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상우 눈물을 단 채 멍한 표정이다. 내적 갈등? 철이가 미친 소가 온다라는 외침을 외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철이를 골리기 위해서 상우가 미친 소가 온다는 거짓말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상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갈등 상황, 거짓말에 대한 복수일 거다 라는 마음과 진짜면 어떡하지? 지금이야 뛸까? 자존심 상해. 거짓말인데 속으면 낭패야? 소한테 바치기 싫어 라는 이런 내적 갈등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26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복잡한 신경으로 훌쩍이며 걷고 있는 상우. 오늘 2번씩이나 까진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다. 상우 닦을 만한 게 있을까 찾아보지만 없다. 주머니 속에 있는 포장지가 손에 잡힌다. 찢어서 쓰라고 풀어보는데 우라기 밑에 뭔가가 있다. 꼬깃꼬깃 접힌 자국이 있는 1,000원짜리 2장을 보자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른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껴서 상우에게 건전지 사라고 준 돈이죠. 할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집으로 가는 길. 더 격하게 훌쩍이며 집으로 가는 상우. 저 멀리서 할머니가 마중 나온듯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다. 구분 등 작은 키, 겸손한 뒷모습이다. 상우가 오는 걸 모르고 다른 길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상우는 멈춰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굵은 눈물을 뿜는다. 상우는 절룩이면서도 속도를 내고 할머니를 급히 상우에게 달려온다. 다친 상우를 매만져주며 달래준다. 그리고 품속에서 뭔가를 소중히 꺼낸다. 아직 뜯지 않은 편지. 상우 엄마가 보낸 거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할머니의 인자한 성격을 알 수 있죠. 상우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 아프다, 보고 싶다라는 단어가 상우의 솜씨로 큼지막하게 쓰여있다. 할머니, 상우가 써준 글자를 따라 써보지만 눈도 잘 안 보이고 게다가 까막눈이 아니던가. 글자 모양이 영 아니다. 이건 아프다, 요건 보고 싶다. 써봐. 다시. 할머니 미안한 표정으로 애써보지만 이상한 선만 그어진다. 에이 참, 그것도 하나 못해? 할머니 다시 노력해보지만 할머니 말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할머니 면목이 없다는 노력해본다. 애처롭다.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건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어? 할머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지라 연필에 콕진 채로 고개만 주걱거리며 눈물을 참는다. 잠시 우는 시간. 할머니는 자고 있고 상우는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뭔가에 열중. 바늘에다 실을 깨고 있다. 적당한 길이로 실을 끊는다. 반지꼬리의 모든 바늘에 실을 깨워 놓았다. 자, 지금 보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죠? 왜냐면 그 편지가 왔죠, 엄마한테. 편지가 왔다라는 건 이제 곧 데리러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금 상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친다. 이게 뭡니까? 떠나기 전에 상우가 한 일입니다. 1번이고요. 자, 이제 글자를 가르쳤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바늘에 실을 끼워 놓았죠? 이게 한일 2번입니다. 127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제 할머니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밖에서 본 방 불이 꺼졌다 다시 켜진다. 상우 이번엔 크레파스통을 연다. 걱정으로 인해서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창호지 문으로 보이는 실루엣. 흐릿한 불빛 아래 상우가 바닥에다 대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밤이 깊어가도록. 자, 엄마, 상우, 할머니 서 있다. 상우는 올 때와 달리 단촐한 짐이다. 자, 많이 운 얼굴이다. 버스가 온다. 상우가 타기 전에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소중하게 건네고 획 돌아 타버린다. 할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쑥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상우가 바닥에다 대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했죠. 야, 상우가 한일 3번이에요. 떠나기 전에 한일 3번입니다. 자, 차창의 작은 키로부터 상우를 보려고 애쓴 할머니. 상우 할머니를 외면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는 듯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할머니를 보려고 뒷좌석으로 달려간다. 멀어져가는 할머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다급함으로 미안, 수화를 보낸다. 눈물이 글썽글썽. 할머니 아쉬움에 차를 쫓지만 금세 멀어진다. 그래도 계속 따라간다. 상우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별의 아쉬움이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차는 꽁지도 안 보이는데 할머니 드디어 멈춘다. 미동도 않고 버스가 사라진 길만 보고 있다. 한참을 보다가 상우가 주고 간 것들을 펴본다. 상우가 아꼈던 로봇 그림 엽서들이다. 뒤집어 보면 5장 모두에 주소와 상우 이름이 큰 글자로 쓰여져 있다. 보내는 사람 칸에 할머니, 우표 칸에 상우한테 받으세요 라고 사연 칸엔 할머니가 누워있는 그림과 할머니의 얼굴 그림이 한 장마다 번갈아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아프다, 보고 싶다 라고 쓰여 있다. 모두 5장. 아프다, 보고 싶다, 아프다, 보고 싶다, 그리고 보고 싶다. 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자, 그러니까 상우가 한 일이 뭐였어요? 여기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다라고 했었죠? 상우가 밤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그린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그린 것입니다. 할머니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기에 지금 모두 주소와 상우의 이름이 큰 글씨로 쓰여져 있다. 이게 지금 상우가 한 일이죠.
결국 이 일을 한 겁니다. 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까막눈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인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곡차곡 걸어가는 뒷모습. 그래서 이제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소재의 의미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림 요소가 있는데요. 상호가 무척 아꼈던 것을 할머니에게 준다. 그것은 뭐예요? 자, 굉장히 소중한 것을 준다라는 건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화를 통해서 미안이라는 수화를 할머니에게 한다. 그래서 도시 소년이 할머니하고 시골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해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집으로 이제 다 마쳤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113쪽으로 넘어가셔서 113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한눈에 보기. 자, 글의 종류라는 건 시나리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한 할머니로 인해 대사보다는 지시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인물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따른 충돌이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주제는 도시 소년이 할머니와 시골 생활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해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 상우가 중심 인물이죠.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고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머니에게 버릇없이 대하지만 할머니를 위한 행동을 한다. 철이 없고 버릇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할머니, 상우의 무례한 행동을 다 받아주고 손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푼다. 인자하고 정이 많다. 철이 아주 너그럽고 의리가 있는 친구죠. 혜연이는 당당하고 야무진 여자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유형을 보시면 상우의 내적 갈등, 미친 소가 온다는 철이의 말에 상우가 도망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자, 철이가 구해주죠. 그래서 철이에게 진심으로 상호하는 상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고요. 또 할머니하고 외적 갈등이 있죠. 프라이드 치킨 사건,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른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참을 줄 알게 되고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할머니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외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죠. 상호와 철이의 외적 갈등, 장난쳤고 거짓말했죠. 질투를 느꼈는데요. 철이에게요. 미친 소가 온다는 거짓말로 철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이라는 뜻의 수화라고 도망치고 자신을 구해준 철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알아두시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 할머니하고 더 가까워지는 상우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복습하시기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잔잔하고요. 감동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요.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모르는 어휘도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 글이었고요. 긴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